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지난 6일 상관을 사살하고요. 그 귀순한 북한군 하전사 외에도 올해 귀순한 북한 병사가요.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북한군의 귀순 소식을 당초 국방부가 왜 숨겼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2일 귀순한 북한 병사는 강원도 고성 지역을 방어하는 육군 22사단 철책을 통과하고 우리 국군의 경계 초소마저도 유유히 지난 뒤에 우리 군부대 병영 생활관에 우리 군부대 군인들이 이렇게 쉬고 잠자는 이 병영 생활관이라고 합니다. 이걸 막사 이거에 직접 어떤 누구의 간섭 없이 직접 당도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만약 이 병사가 무장한 채 내려왔다면은 우리 그 병사들이요 몰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최전방이요 이렇게 맥없이 뚫려 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 정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 그리고 대응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대선 70일을 앞둔 지금 국민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여론조사만으로는 늘 아쉽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바라보는 대중 심리를 명쾌하게 짚어주실 분 또 오래간만에 2주 만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오디션 무대에 비유해서 정치 심리극장이다 이렇게 표현한 또 흥미로운 책도 내셨는데 대선 후에 거듭된 국민들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실 분입니다. 황상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후보가 국민 대통합위원장이요. 네. 여기에 직접 후보가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나중에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국무총리도 하시고 이 장관도 다 또 직접 형편이 안 되면 다 맡으실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 보죠. 거의 이제는 대통령 안 되시려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이시네요. 대통령이 안 되려고 네. 하는 마지막 결단이다. 이 그렇죠. 대통령위원장 자리를 맡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박근혜 후보의 용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의 용인술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알고 있는 분들이 이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서 열심히 띄워주는 용인술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이분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할 때 이분은 믿는 거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넌 못 믿겠거든. 그러면서 네가 조금 안 될 거니까 내가 할게 라고 하면 이제 그분 앞에 누가 일하겠다고 나서겠어요. 그냥 웬만하시면 알아서 하시죠. 이렇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본인이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강욱 전 고문이 민주당 고문이 영입이 됐는데 그 자리로 원래 앉히려고 했는데 안대희 지금 정치쇄신위원장이요. 이거 비리 전력 있는 사람 이렇게 영입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시죠? 그렇죠, 알죠. 그래서 억지로 지금 이런 상황이 혹시 안대희 위원장을 영입할 때 그분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대법관. 대법관을 하신 분이죠. 네.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제가 그분 밑에서 고위 공직을 했지만 저하고 가치가 안 맞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는 몰라도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까지는 제가 존경은 하는데 저하고 가치는 다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분은 가치가 다르신 분하고는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공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소위 말하는 내가 주군을 모친다라고 하면 그 주군과의 가치와 그 주군이 지향하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맞으면 최고로 좋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맞지 않으면 내 주군을 내가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나의 가치를 바꾸고 주군의 가치에 맞춰야 되나요?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주군을
버리면 뭐 버리는 거는 자기 가치, 자기 자기 기록하면 소신, 되는 거야. 버리면 이제 자기 소신을 지키는 거고 지키는 거죠. 주군을 위해서 내 가치를 버려야죠. 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대희 위원장은 주군을 위해서 내가 비리 전력이 있는 인간과 같이 못 지내겠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진짜 정치인이 되시면 주위에 웬통 다 비리 전력이 있는 인간들 덕실덕실할 텐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다 안 보고 살겠습니까? 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정치판에 들어가시지 마시지. 계속 올곧전 이 판사 노릇을 하시지. 왜 그러실까? 이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런 이제 참 이 소위 말해서 이 꼭 옛날처럼 왕과 신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지 가치하고 내가 하겠다는 거하고 안 맞다고 저는 못해요. 이렇게 딱 놓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예리하게 짚어 주셨네요. 저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예리하다고 싫어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을 그대로 잘 보자는 겁니다. 그럼 박근혜 후보가 안대희 대법관의 이번에 기자회견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손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박근혜 후보는 속으로 저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자기 잘난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실 분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그분이 이 신뢰와 원칙을 진짜 중시하시고 인간의 믿음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과감하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그만하시죠. 다른 일 하시고요. 그리고 뭐 비리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 전력 한두 분 없는 분이 다 어디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비리 전력이 있다며요.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한국에서 정치를 하시던 분들은 다 한두 개 비리 전력은 훈장처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다 그냥 일단은 인정은 하고 지금부터는 착하고 바르게 살겠다니 그거는 믿어줍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쨌든 모셔왔으면 그분을 일단 써봐야 되는 게 이분이 해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결정을 못 해가지고 새로운 인간도 안 되고 이전에 날 도와주겠다고 오신 분도 안 되고 그럼 둘 다 안 되니까 내가 나서겠다. 그거는 용인술이라는 것이 없는 대표적인 분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상당히 저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는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방송 끝나자마자 뭐 잡혀가겠습니까? 아직 그분 집권 안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근혜 후보가 용인술이 전혀 없는 판단을 하셨다. 아니 실제로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설마 그렇게 본인 직접 하시겠어요? 그래요? 유력하다고 나왔는데. 유력하다 나오는 아직 유력이죠? 그렇죠. 아직은 설마- 확실은 아니다. 그럼요. 저는 예. 박근혜 후보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믿기 때문에 이런 멍청한 결정을 하리라고는 결코 안 믿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언론들이 성급하게 소설 쓴 거죠. 멍청한 결정. 아니 언론도 잘못된 멍청한 언론이라고. 멍청한 언론. 네, 언론들이 소설 그래도 쓴 이거, 거지. 이게 가만히 있네. 그래도 멍청한 언론이라고 하는데도. 예.